교육 컨텐츠로 만나는 달담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에 돈을 쓰시는 어머니이신지 아니면 사랑, 관심, 믿음, 그리고 기다림과 같은 마음을 쓰시는 어머니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바로 옆에 나 있는 엄마가 학원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EBS 선생님이신 정승희 선생님이 쓰신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됩니다 라는 책이라 그 엄마가 1등 선생님, 네, 그리고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님을 이긴다, 공부편이 있고 인성편이 있거든요. 그 책들과 되게 결이 비슷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엄마가 학원을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학원, 강요받은 학원 사교육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시키면 아이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공부 정서가 나빠지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원래 원하셨던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 책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들 사교육에 얼마나 어머니들 돈을 쓰고 계시는가요? 이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제발 어머니 앞가림부터 하세요. 이 챕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교육비 정말 많이 드시죠. 특히 이제 주요 교과 과목, 영어, 수학 이런 교과 특히 교육비가 많이 드실 텐데 가정 형편과 맞지 않게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쓰시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 노후 대비책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에게 사교육비를 너무 과도하게 쓰시면 나중에는 내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많은 부담과 짐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정승희 선생님의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사교육비를 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가 또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이 사교 전혀 시키지 않느냐? 시킵니다. 수영도 다니고 최근에는 뭐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미술은 너무 아이가 좋아해서 계속 보내고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교육을 하나 요번 달부터 줄였습니다. 수화학원을 1년 3개월간 아이를 보냈었는데 아직 학원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총괄평가를 쳤기 때문에 전화가 아마 오실 거예요. 오늘 아마 그 담당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는 날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내일 전화가 오실 텐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사고력 수학과 관련해서도 어머니들과 나눌 이야기가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이와 함께 수학도 엄마표 수학을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엄마표 영어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엄마표 수학은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할 텐데 제가 엄마표 수학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영상으로 좀 나눌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교육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엄마표 공부가 사교육 공부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 장점이 쭉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교육을 했을 때 아이가 강요받아서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저자분께서 15년간 사교육 없이 1등을 한 아이들을 관찰을 한 결과 이 아이들의 공통점 모두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이미 잘 정착이 된 아이들이었다. 그 말에 정말 200%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10년 정도 경력의 중등 교사잖아요. 그런데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정말 우리 최상위권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사교육을 많이 한 아이들인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공통점 뭐냐면 뭐 학원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거는 좀 무관하고요. 이 아이들은 모두 공부 정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공부 정서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독서 습관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내가 학원을 보내는 이유고 우리 아이가 학원을 보내면 하위권인데 이게 중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또는 중위권인데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고 사교육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교육을 암만 시켜봤자 자기 주도자 학습 습관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 사교육으로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게요. 실제로 많은 학원 관계자 분들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될 아이들은 어떤 학원을 보내셔도 성적이 오르고 열심히 하고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뭐냐면, 학원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이 아이들은 공부 정서가 좋고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 정서가 좋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아이는 어떤 학원을 가나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이 학원이랑 맞지 않아 라고 팔랑팔랑 하시는 어머니들 있죠. 팔랑귀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 때문에 아이들이 팔랑거립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그 케이스가 뭐냐면, 아이에게 너 학원 왜 다녀? 물어봤을 때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이게 가장 최악의 대답입니다. 아이가 학원을 가더라도, 사교육을 받더라도 아이가 어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 다닌다라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하고, 엄마가 이 학원 좋다던데 해서 다니는 아이하고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원 좀 다녀보니까 우리 아이 성적이 안 나와. 우리 아이랑 맞지 않나 보다 하고, 또 이제 다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원을 계속해서 옮기시는 어머니들. 네,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이랑 잘 맞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이에게 공부 정서가 지금 별로 좋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자 학습 습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지, 그것부터 먼저 어머니들께서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그 존 F 케네디 그 제35대 그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이신 그 케네디 여사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걸 다 못 외워서 그 앞쪽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그 로즈 케네디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지적인 작업이다. 그것은 세계의 어떤 명예로운 전문지 못지않게 흥미롭고 도전적이며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 모든 힘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게 과연 뭘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아이를 키우는 육아, 교육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교육, 육아,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나의 모든 재능과 모든 힘을 다 바쳐야 되는 정말 어렵고도 그리고 중요한 일이다. 그 어떤 전문직보다 정말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 바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선생님보다는 저는 그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웃지 못할 일이 뭐냐면,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학원 숙제를 해야 돼서 학교 숙제 할 시간이 없어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이죠. 정말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왜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고 자기 주도자 학습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게 사교육에 보내는 일보다 우선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쭉 적혀 있는 책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아이 사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어머니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승희 선생님의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 책과 엄마가 1등 선생님,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님을 이긴다. 이 책도 모두 함께 아울러서 좀 읽어보시면 어머니들께서 내가 사교육을 아이에게 시키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아이에게 잘 갖추게 엄마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어머니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교육 이전에 우리 아이들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잘 갖추게 하는 엄마의 역할이 더 먼저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가 공부에 대한 정서, 공부 정서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라는 거.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교 시험 문제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시험이 없지만은 이제 중학교 가면은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 문제 누가 내나요? 학교 선생님이 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내는데 왜 그걸 학원 선생님한테 의존을 하는 거죠?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께 바로바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질문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최고입니다. 우리 수능 문제도 어떤 출제위원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수능 문제의 스타일이 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를 내가 잘 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 시험 문제를 직접 내시는 교과 선생님의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역시나 그 교과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제가 학교에서도 아니 얘들아 시험 문제는 누가 내? 너희들이 학원을 다는 이유가 뭐야? 학교 시험 문제 잘 맞추기 위해서인데 그 시험 문제 누가 내? 학교 선생님이 내.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고 누구의 설명을 기본적으로 잘 들어야 돼?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왜 학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학원 숙제를 그렇게 한다고 학교의 그 중요한 그 수행평가나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사교육은 정말 차선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공부 정서를 잘 다듬어 주시는 거, 그리고 자기 주도자 학습 습관,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습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저는 그 워킹맘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워킹맘이셔도 아이가 집에서 자기 주도적 계획으로 차근차근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쭉 할 수 있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워킹맘이라고 해서 학원에 그냥 아이를 맡기지 마시고 집에서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그 습관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아이가 나중에 학원을 살짝 가더라도 거기에서 더 정말 강요받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들 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사교육 보내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먼저 갖추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한 주 즐겁게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